우리 김익중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일본의 우리 방사능 오염 유출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죠. 또 이에 따른 그 수산물 소비도 급강하고 있고요. 우리 교수님 사회적으로 상당히 지위가 공인으로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파장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이 2012년만 해도 6월까지 100회 정도 발견되었고 수입량이 총 2,500톤. 우리 국민들은 다 방사능에 오염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일본산 수산물을 향후 300년 동안 먹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죠. 예. 그러면은 문제는 그래요. 저 역시도 이제 육고기를 싫어하고 수산물을 좋아합니다. 네. 이런 내용을 보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누가 수산물을 먹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식약청에서 나오신 강봉 국장님이신가요? 네. 국민들이 불안하게 하고 주관 부처인 식약청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국민을 안심시키고 조사해서 국민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끔 식약처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을 하고 계신가?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내산 수산물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인접국이기 때문에 오염이 안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식약청에서 그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9월 6일 날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 임시특별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일본의 향후 사태가 상당히 불확실하고 또 일본 해역에 그 오염된 물이 계속 방출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일본이 또 우리 정부에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앞으로 일본의 사태가 어떻게 될지 진전될지 불확실해서 9월 6일자로 저희들이 특별 임시조치를 발표했고요. 아까 박선희 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현재는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검출이 되면 다시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에 대한 추가 액종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전에 저희들이 2011년 5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가공식품의 관리 체계하고 같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2011년 5월 1일 이후에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된 게 한 건도 우리나라에 수입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산물도 잠깐만요. 네네. 지난번에 우리 고등어가 원산지 이 표시를 바꿔서 국내 유통된 것 알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식약적 관할은 아니지만은 그 네. 내용 알고 계세요? 네. 그렇게 또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산지 단속 문제도 해양수산부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김익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네. 식약처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국민들 불안하잖아요. 저도 오늘부터 수산물 안 먹을 겁니다. 지금 또 그 입체적으로 러시아에도 안전하지 않다. 정밀 측정기 샀다는데 한 달 뒤에 나온다. 이런 발언을 또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밀 측정기 구입 후 러시아산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안전 기준치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정부 측 입장에서 이제 국민들의 식품 안전을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뭐 물론 제로 톨러런스가 가장 좋습니다. 위험이 하나도 없는 게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미국이나 EU 같은 데는 1200, 1100베크렐로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370베크렐도 높다고 해서 이제 현재 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100베크렐로 낮춰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기준치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위량이라도 검출이 되면 추가 역종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위량이라도 검출되는 수산물은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예. 우리 김익중 증인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대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제가 안 먹는다는 것은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 안 먹는다는 거죠. 국내산에 대해서는 먹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 주십시오. 예, 사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제가 다 했던 얘기고요. 거기다가 조금 더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최근에 뉴스나 이런 데서도 몇 번 제가 인터뷰를 했지만 지금 후쿠시마에서 나온 방사능 물질은 해류 방향에 따라서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연안에는 아직까지는 영향을 안 준 걸로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연안에서 잡힌 생선들을 측정을 직접 해보기도 했습니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로입니까? 거의 안 나오고요. 나오더라도 0.1 이 정도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건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강의할 때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근해는 안전하다. 적어도 일본산 수산물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정부가 이 오염된 수산물과 오염되지 않은 수산물을 좀 확실하게 구별을 해달라. 이 말씀을 항상 드리곤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본 수산물에서 300년 동안 얻어서는 안 된다. 예, 그 말씀을 이제 왜 드리냐면은 세슘의 반감기가 30년이고요. 스트론튬도 30년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반감기가 10번 정도는 지나야 대충 1000분의 1 이하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보통 그 땅이 오염된 경우에도 300년 정도 잡고요. 그 다음에 방패장, 중저등유 방패장 경우도 300년 보통 잡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김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민주당의 김용희 의원님.